여러분 안녕하세요, 데프로입니다. 자, 한 달에 200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앱 서비스, 여러분도 코딩 없이 구현할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2024년 4월에 출시해서 총 500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 되었고 25년 3월 기준 월 매출 200만 달러를 벌고 있는 앱, 바로 칼 AI인데요. 음식 사진을 찍으면 그 음식의 칼로리와 영양 정보를 AI가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딱 봐도 뭔가 구현하기 어려울 것 같은 앱 서비스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서비스를 18살 고등학생 2명이 직접 개발해서 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개발 천재들은 이런 거 뚝딱 만들어내겠지. 설마 코딩 초보인 내가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인공지능 API를 활용할 줄 알고 또 앱을 간단히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 핵심 기능을 비슷하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월 매출 200만 달러짜리 칼 AI의 주요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간단히 한 문장으로 요약할게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음식 사진을 AI로 분석해서 음식 이름을 알아낸 후에 그 이름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칼로리와 영양 정보를 검색해서 앱에서 보여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복잡한데 우리가 어떻게 코딩 없이 구현할 수 있냐고요? 자, 노코드 앱 빌더 플러터플로우로 간단히 앱을 만들고 또 제미나이 비전 API를 활용하면 저희도 비슷한 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구현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이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첫째, 사진을 찍으면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앱이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 코딩으로 이미지 분석 알고리즘을 직접 짜서 구현을 하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다른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분석 기술을 가져다가 써야 돼요. 이럴 때 쓰는 것이 제미나이 비전 API입니다. 즉, 앱에서 사진을 찍고 API에 그 사진 정보를 담아서 제미나이 서버로 전달을 하고 거기에 있는 인공지능 엔진으로 열심히 돌려서 분석이 완료가 되면은 그 음식 이름 결과값을 우리가 API로 다시 전달받아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수천만 달러의 이미지 분석 기술을 API 키 하나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진이 어떤 음식인지 값이 나왔다면은 그것의 칼로리와 영양 정보를 분석해야 되는데요. 실제 칼 AI 서비스에서는 복잡한 딥러닝 기술과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했는데 저희는 간단하게 제미나이한테 영양 성분을 분석해줘, 이런 프롬프트 명령어로 칼로리와 영양 정보를 받도록 구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앱에다가 그 최종 결과값을 적절하게 구현을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가 같이 구현해볼 이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뭐 특별하고 어려운 기술이 들어갔나요? 여러분, 조그만 관심 가지고 차근차근 배워보시면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플러터플로우 화면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만들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바로 위젯입니다. 자, 위젯이 뭘까요? 자, 위젯은 UI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자, 쉽게 생각하면은 위젯은 화면을 구성하는 각각 모든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텍스트, 버튼, 아이콘, 심지어 컬럼이나 로우처럼 화면의 영역을 나누어주는 프레임 같은 것들도 모두 다 위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우선 딱 보시면 영역이 세로로 4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가장 위 텍스트, 그리고 아래 이미지 뷰, 그리고 하단에 카메라 실행 버튼이랑 갤러리 버튼, 그리고 마지막 분석 시작 버튼, 이렇게 크게 4군데로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이 세로 방향의 영역, 즉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컬럼이라는 위젯입니다. 자, 그럼 가로 방향으로 배치하도록 영역을 만들어주는 위젯은 뭘까요? 그쵸? 로우 위젯이겠죠? 자, 이렇게 컬럼이나 로우 위젯을 밑에다 깔아주고 그 위에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버튼이라든지 이런 다른 위젯들을 알맞게 올려주시면서 배치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UI를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위젯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정말로 우리가 만들 앱의 첫 화면을 플러터플로우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플러터플로우 페이지에 접속하고요. 여러분들에 맞게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대시보드가 나왔고요. Create New 클릭해서 프로젝트 생성해주세요. 프로젝트 이름을 마이칼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스타트 빌딩. 자, 만들면 이렇게 빈 페이지가 나오고요. 위젯 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컬럼 위젯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럼 위젯 위에 제일 먼저 타이틀용 텍스트를 올려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분석할 음식 사진을 보여줄 이미지 뷰를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 버튼 2개가 가로로 배치될 거니까 로우 위젯을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그 로우 위젯 위에다가 아이콘 버튼 위젯 2개를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맨 밑에는 분석 요청 버튼이 필요하겠죠? 네, 이제 타이틀을 수정해 볼게요. 내용은 사진을 등록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폰트 사이즈는 30. 네, 좀 크네요. 네, 25가 딱 적당하네요. 그리고 굵기는 타이틀이니까 볼드로. 그리고 이미지는 크면 좋겠죠? 익스펜션 속성에서 꽉 차게 선택을 해줄게요. 이 사진이 컬럼 위젯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익스펜디드 속성을 선택해도 세로 방향으로만 꽉 차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도 꽉 차게 위드에서 이 무한대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가로로 너무 붙지 않게 양쪽의 패딩을 한 25 정도를 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사진을 좀 더 예쁘게 꼭지점을 라운드 처리해 볼게요. 보더 레디우스 속성을 한 16을 주면은 네, 좀 더 자연스럽게 됐네요. 네, 사진 위쪽에도 좀 간격을 주고요. 네, 이 버튼들을 가로로 균일하게 배치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검색을 카메라로 해주시고요. 네, 이게 좋겠네요. 이것도 갤러리를 검색하셔서 네, 이게 좋겠네요. 선택해줍니다. 좋네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 로우 방향으로 두 버튼이 꽉 차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양쪽에 예쁘게 패딩 속성을 수정해서 공간을 줍니다. 25 정도가 좋겠네요. 네, 예쁘게 됐습니다. 위에도 공간을 좀 줄게요. 25로 주죠. 그리고 버튼들 사이도 간격을 각각 5 정도씩을 이렇게 띄워주면 예쁘겠죠? 그리고 분석 요청 버튼도 위에 10 정도 간격을 주고요. 네,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꽉 차게 위드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버튼도 양쪽의 간격을 한 25 정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분석 요청 이렇게 바꿔주죠. 네, 이제 좀 예쁘게 됐네요. 자, 이 밑에도 간격을 한 25 정도를 주면은 이제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리뷰 버튼이랑 테스트 모드 버튼 이렇게 있는데요. 이 테스트 모드는 말 그대로 가상 환경에서 실제 앱처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버튼을 눌러봐서 기능들이 잘 동작하는지 실행해 볼 수 있고요. 또 오류가 나면 왜 나는지도 로그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테스트 모드는 다음에 앱 기능 동작 부분을 구현할 때 그때 한번 같이 실행해 볼게요. 그리고 이 프리뷰 기능은 말 그대로 빠르게 디자인이나 간단한 동작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지금은 이걸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구현이 됐네요. 여러분들도 잘 되셨나요? 아, 그리고 이 사진을 음식 사진으로 한번 예쁘게 바꿔주죠. 자, 사진을 선택해서 보여주는 기능은 다음에 한번 같이 해볼 거고요. 오늘은 화면을 만드는 날이니까 이 이미지만 한번 바꿔볼게요.
네, food를 검색하시고요. 네, 이게 좋겠네요. 다시 한번 프리뷰로 확인해 볼게요. 네, 잘 완성이 됐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 앱의 첫 페이지를 같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직접 코딩하는 것보다 좀 더 쉽고 수월하신가요? 자, 음식 사진 기반 AI 칼로리 분석 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영상의 사진 등록 화면에 이어서 분석 결과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페이지 트리 위쪽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자, 사진을 분석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페이지 이름은 리포트 페이지로 해줄게요. 자, 여기도 빈 페이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줍니다. 자, 세로로 배치할 거니까 컬럼 위젯을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스택을 추가해 줄게요. 자, 여러분, 스택이 뭘까요? 자, 플러터플로우에서 스택은 여러 가지 위젯들을 쌓아 올려서 배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위젯이에요. 자, 만약에 이미지가 있고 그 위에 뒤로 가기 버튼을 그 이미지 위에 올리고 싶어요. 자, 이때 사용하는 게 스택이라는 위젯입니다. 즉, 밑에 스택을 깔아주고 그 위에 이미지를 올리고 또 그 위에 버튼을 올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분석할 사진을 띄워줄 이미지 뷰를 스택 위에 먼저 추가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 화살표를 추가할 거고요. 아이콘을 검색해서 추가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 뷰에 가로를 꽉 차게 늘려줍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 400 정도로 해보죠. 그리고 이 뒤로 가기 아이콘도 잘 보이는 거로 한번 바꿔줄게요. 자, 에로 검색하고 네, 이게 좋겠네요. 색깔은 잘 보이게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아이콘 사이즈를 40 아니 45 정도가 괜찮겠네요. 자, 그리고 아이콘 위쪽도 패딩으로 띄워줄게요. 왼쪽도 패딩으로 띄워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미지 위쪽에 공간이 조금 남죠? 이 세이프 에어리어를 비활성화해 줍니다. 네, 프리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괜찮게 됐네요. 자, 그리고 이미지 사진을 우선 음식 사진으로 바꿔줄게요. 자, 아이콘 색상도 조금 어둡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아이콘 크기를 한 50 정도로 바꿔주죠. 왼쪽 간격은 15 정도가 좋겠네요. 그리고 제일 상위 컬럼에서 이미지가 있는 스택 아래 텍스트를 추가해 줍니다. 자, 근데 여기 아래쪽에 배치가 되네요. 이 스택의 길이를 이미지 크기에 맞게 익스펜션을 기본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음식의 이름을 표시하는 텍스트를 치즈 샐러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한 25 정도로 바꿔주고요. 굵기도 볼드로 바꿔줍니다. 위에 간격을 한 25로 띄우죠. 그리고 컬럼 위에 추가를 눌러서 이 로우 위젯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콘을 하나 추가해 주고요. 그 옆에 텍스트를 추가해 주고요. 그 옆에 또 텍스트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음식 아이콘으로 바꿔주죠. 아이콘 크기도 크게 해주고요. 이 텍스트는 칼로리를 표시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요.
폰트 사이즈는 25 정도, 아니 23 정도로 해주시고, 텍스트 굵기는 볼드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 옆에 텍스트들도 여러분들이 알맞게 내용이랑 폰트를 바꿔서 자, 이렇게 한번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 다음으로 영양소를 표시하는 카드 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세로로 쭉 만들 거니까 컬럼을 선택하고요. 가로로 꽉 차게 만들고 또 로우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각 열의 카드를 배치해 줄게요. 자, 2개씩 배치하고 각각을 가로로 꽉 차게 만들어 보죠. 그리고 이제 배운 대로 간격을 조정해 줍니다. 자, 잘 따라오시고 있죠? 자, 그리고 엘리베이션 속성을 수정해서 이렇게 좀 띄워주면은 이쁘겠죠? 자, 그리고 각 카드에 영양소들 텍스트를 배치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영양소를 표시할 로우 위젯을 텍스트 밑에다가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수치랑 단위를 표시할 텍스트 뷰 2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탄수화물을 표시를 할 거고요. 자, 여기는 수치가 들어가고 여기는 그램 단위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격이랑 폰트를 조정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카드는 왼쪽이랑 동일하니까 지워주시고요. 왼쪽 거를 듀플리케이트, 복제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알맞게 패딩으로 간격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행은 이 로우를 복제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각각 로우끼리 간격 조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양소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전부 직접 한번 수정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분석 결과 화면이 완성됐습니다. 자, 프리뷰로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잘 됐네요. 자, 여러분들도 잘 되셨나요? 자, 지금까지 음식 사진 분석 결과 화면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좀 할만하신가요? 자, 음식 사진 AI 칼로리 분석의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사진을 등록하는 화면하고 등록한 사진으로 칼로리와 영양소를 분석하는 화면까지 만들어 봤어요. 자, 오늘은 액션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실제로 내가 사진을 선택해서 이미지 뷰에 보여주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의 사진 등록 화면인데요. 자, 우리는 여기서 불필요하게 버튼 2개를 두지 말고 이 카메라 버튼 하나를 클릭했을 때 갤러리에서 사진을 가지고 올지 아니면 카메라로 찍을지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갤러리 버튼을 삭제를 하면은 이렇게 카메라 버튼 하나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액션을 설정해 줄 거예요. 자, 이 액션이 뭐냐? 간단히 말하자면 앱에 어떠한 동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고 또 복잡한 API 요청 같은 거를 실행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앱의 모든 동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액션입니다. 자, 우리도 이 Add 액션 이 버튼을 클릭해서 카메라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Define 액션에서 한 번 클릭했을 때 동작할지 아니면 더블 클릭했을 때 동작할지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액션들을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분석할 사진을 업로드하는 액션을 만들어 줄게요. 자, 업로드를 검색해서 업로드 세이브 미디어 이걸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미디어 소스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카메라 촬영이나 갤러리에서 사진을 업로드할지 아니면 사용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할지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용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이거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액션을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사용자가 선택한 사진이 이미지 뷰에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뷰의 속성에서 자, 기존의 플러터플로우에서 받아온 네트워크 이미지를 우리가 업로드한 이미지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버튼 위젯에 업로드 이미지 액션을 추가했으니까 이 위젯 스테이트에서 업로디드 로컬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이번엔 이미지를 업로드하지 않았을 때 기본으로 표시할 이미지를 설정해 줄게요. 자, 앱 세팅에 들어가시고 여기 앱 메시지에 가보시면 에러 이미지가 있어요. 즉 어떤 오류가 있거나 아직 업로드되지 않았을 때 기본으로 표시해줘야 되는 기본 이미지를 여기서 설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기본 이미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PPT 같은 걸로 간단히 기본 이미지를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미지 뷰의 속성에서 이 Show Error Image on Failure 이걸 활성화해 주셔야 기본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럼 테스트로 앱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기본 이미지도 잘 나오고요. 이제 사진을 등록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면 일단 여기는 웹 환경이니까 웹사이트 환경이니까 갤러리만 선택할 수 있게 되네요. 자, 나중에 스마트폰에서 실행했을 때 카메라도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음식 사진을 선택해서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네, 사진이 잘 등록돼서 이미지 뷰에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 요청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는 그런 액션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자, Add 액션 이걸 클릭하시고 페이지를 이동하는 거니까 Navigate to 이걸 선택하시고 영양소 분석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리포트 페이지 이거를 선택해 주십니다. 자, 됐고요. 기존에 실행했던 테스트 모드 창에서 구현된 기능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이 인스턴트 릴로드 이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사진이 등록이 잘 되는지 다시 테스트 해보고요. 네, 이제 분석 요청을 클릭해 볼게요. 네, 다음 페이지로 잘 이동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지금까지 플러터플로우의 액션에 대해서 알아봤고 내 사진을 선택해서 이미지 뷰에 보여주는 기능도 같이 한번 구현해봤어요.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드디어 제미나이 API를 사용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음식 사진 분석 앱을 완성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집중 빡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미나이 API 키를 발급받으려면 구글 클라우드 센터에서 우리 앱의 프로젝트를 개설해줘야 돼요. 자, 구글 클라우드 콘솔 검색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 프로젝트 선택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새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 마이칼 앱으로 할게요. 자, 만들기. 자, 그러면 프로젝트가 구글 클라우드에 개설이 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프로젝트가 개설이 돼서 이 대시보드에서 API 추가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미나이 API 키를 발급받아 볼게요. 자, 제미나이 AI 스튜디오로 검색해서 들어가 주세요. 네, 그리고 Get API Key. 자, 여기 프로젝트 가져오기를 선택하시면은 우리가 방금 개설했던 프로젝트 이름이 나오죠? 자, 이거를 선택하고 가져오기. 자, 이제 API 키를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기 클릭. 자, 우리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고 키 이름을 지어 주고요. 키 만들기 클릭. 네, 됐습니다. 자, 키 정보를 보면은 잘 생성이 되어 있죠? 자, 이 키를 잘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여기 API 콜에 들어갑니다. 자, Create API 콜 클릭. 그리고 API 네임을 먼저 써주시고요. 자, 메소드 타입은 포스트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URL은 본문에 있으니까 그대로 복붙해 주시면 되고요. 자, 헤더를 2개 추가해 줄게요. 자, 위에는 그대로 써주시고, 아래에는 여기까지 써주시고, 아까 복사해뒀던 API 키를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디에는요, 제이슨 형식으로 써줄 건데요. 자,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그대로 복붙해 주세요. 자, 그리고 변수에는 2개를 추가해 줄 거예요. 자, 우선 제미나이에 이 음식 사진을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달라, 그 내용이 있는 프롬프트 메시지가 들어갈 거고요. 자, 프롬프트 메시지도 본문 링크에 있으니까 자, 그대로 복붙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음식 사진을 제미나이 서버에 전송하기 위해서 변환한 베이스64 스트링을 추가해 줄 건데요. 자, 왜 사진을 이 문자열로 변환을 하는지는 이따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변수까지 다 추가가 완료됐습니다. 자, 바디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API 요청할 때 방금 추가한 2개 변수를 담아서 보낸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네, 됐습니다. 자, add call 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제미나이 API 요청을 위한 API 정의를 다 완료를 했어요. 자, 이제 데이터 타입하고 커스텀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제미나이한테 API 요청을 할 때 이런 프롬프트 메시지를 담아서 보낼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마지막에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이거를 제이슨 오브젝트라고 하는데요. 제미나이한테 반드시 이 형태로 분석 결과 응답을 달라고 지금 프롬프트 메시지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그 프롬프트 메시지랑 분석할 음식 사진을 가지고 제미나이한테 API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제이슨 오브젝트 형식으로 글자 덩어리가 응답으로 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데이터들을 언제 사용하죠? 그쵸? 분석 결과 화면에 음식 이름이나 칼로리 수치를 표시해 줄 때 각각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 제미나이가 준 제이슨 오브젝트, 이 글자 덩어리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또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열, 즉 스트링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이 변환을 도와주는 기능, 즉 파싱을 해주는 함수도 하나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주고 또 이 함수, 즉 커스텀 펑션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함수가 또 하나 필요해요. 자, 우리가 프롬프트 메시지랑 사진을 제미나이한테 분석 요청을 할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사진은 우리가 폰에서 업로드한 이미지 파일이에요. 자, 근데 제미나이 서버가 그 사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식을 하고 또 처리를 하려면은 그 사진 데이터를 스트링, 즉 특별한 문자열 형태로 받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업로드한 사진을 특별한 스트링 형태, 즉 베이스64 방식으로 인코딩된 문자열로 변환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베이스64 스트링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함수도 같이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데이터 타입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차례로 필요한 커스텀 함수 2개를 차근차근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타입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create data type from JSON. 자, 여기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JSON 데이터를 넣으시면은 자동으로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 주나 봐요. 자, 이름은 nutrition info. JSON은 본문에 있는 것 그대로 복붙해 주시면 됩니다.
자, create. 네,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타입이 자동으로 딱 만들어지네요. 자, 이제 커스텀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업로드한 사진을 base64 문자열로 변환하는 함수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름은 bytes to base64. 자, 아규먼트. 이 함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료, 즉 매개 변수죠. 자, 뭘까요? 우리가 업로드한 사진 파일이 되겠죠. 자, 이름은 파일, 타입은 업로디드 파일.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링크로 가셔서 여기에 나머지 코드를 그대로 복붙해 주시면 돼요. 코딩이 너무 어려운데?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다 GPT가 해준 겁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 오류가 뜨죠? 네, 파일 매개 변수에 널러블 체크를 체크해제 해줄게요. 네, 됐습니다. 자, save 펑션. 자, 여기 위에 오류 뜨는 거는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은 코드 편집기가 딱 돌아서 다시 맞는지를 체크를 해줍니다. 네,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커스텀 펑션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번에는 제미나이가 보내준 칼로리 분석 결과인 제이슨 데이터를 우리가 아까 만들어준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함수 이름은 JSON to nutrition info. 그리고 반환값은 뭐가 될까요? 그쵸? 데이터 타입인 nutrition info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함수를 실행할 때 필요한 매개 변수는 제미나이에서 받아온 음식 사진 분석 결과인 JSON 스트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함수 안에도 본문에 적어드린 링크로 가셔서 나머지 내용을 그대로 복붙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save 펑션. 자, 그리고 코드 편집기가 체크하게 이 오류 메시지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커스텀 함수 두 가지를 모두 완성해 봤어요. 자, 그럼 이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제미나이 API에 이미지 분석 요청을 할 때랑 또 응답을 받았을 때 이 분석 요청한 페이지의 스테이트, 즉 상태를 업데이트 할 거예요. 이 스테이트, 즉 상태가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앱의 어떤 화면에서 좋아요 버튼을 딱 눌러요. 자, 그러면 앱이 이거를 기억하고 화면에 하트를 빨갛게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좋아요 숫자를 하나씩 이렇게 올려줘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앱의 기억, 이것을 상태, 즉 스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그럼 우리는 왜 페이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줄까요? 자, 우선 제미나이에 요청한 사진을 베이스64 문자열로 변환해서 기억해뒀다가 API 요청할 때 담아서 보내야 되겠죠. 자, 또 제미나이에서 받아온 응답값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 즉 nutrition info 데이터 타입으로 기억해뒀다가 다음 화면으로 넘겨줘야지 분석 결과 화면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다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페이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해주는 과정을 구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럼 이제 페이지 스테이트를 만들어 줄게요. 자, 이름은 nutrition result로 해서 제미나이에서 받아온 분석 결과들을 담아두도록 할게요. 자, 타입은 당연히 데이터 타입에 아까 만든 nutrition info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base64 이미지로 이름을 짓고요. 자, 타입은 스트링이 되겠죠. 네. 자, 널러블 체크해주고 확인.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카메라 버튼 액션 플로우 에디터로 들어가 줄게요. 자, 여기다가 add 액션을 해서요. 자, 업데이트 페이지 스테이트를 해줄게요. 자, 즉 위의 액션은 우리가 사진을 업로드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페이지 스테이트에 업로드한 사진을 베이스64로 변환한 값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액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필드에는 뭐가 들어가죠? 그쵸? 베이스64 이미지. 자, set value 해주시고요. 자, 그 값은 우리가 만들어준 커스텀 펑션에 반환값이 들어가겠죠. 자, 커스텀 펑션에서 bytes to base64. 자, 그리고 그 값은 위젯 스테이트에서 업로드 해준 그 사진 파일 그 값이 되겠죠. 자, 확인. 됐습니다. 자, 이제 업로드한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 요청 액션을 완성해 줄 거예요. 자, 기존에 있는 건 다 지워주시고요. 자, on 탭, add 액션. 자, 처음에는 어떤 액션이 들어가죠? 자, 그쵸? 제미나이 API에 음식 사진 분석 요청을 해야 되겠죠? API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간단하게 지워주시고, 자, 우선 이름은 제미나이 푸드 애널리시스 이걸 했었죠? 자, 그리고 담아서 보낼 값들은 우선 프롬프트 메시지가 있겠죠? 자, 이것도
본문에 링크에 가셔서 그대로 복붙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우리가 업로드한 사진 데이터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업데이트한 페이지 스테이트의 그 값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 API 요청 액션 이름도 이렇게 지어줄게요. 제미나이 리스폰스. 자, 그 다음 액션을 볼까요? 자, 그쵸? 이번에는 API 요청으로 받아온 JSON 데이터를 우리가 아까 만들어준 커스텀 함수를 이용해서 페이지 스테이트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자, 필드는 뉴트리션 리절트가 되겠죠? 자, set value에는 값은 우리가 아까 만들어준 커스텀 함수의 그 값이 되겠죠? 자, JSON to nutrition info. 자, 이 함수를 실행할 때 필요한 값이 뭐죠? 자, 그쵸? 백엔드 API 콜로 제미나이에서 받아온 JSON 결과값이 되겠죠? 자, 액션 아웃풋에서 우리가 아까 만들어준 제미나이 리스폰스 이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옵션은 JSON 바디로 해주시면 되고요. 확인. 자, 확인.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액션은 뭐가 될까요? 자, 그쵸? 우리가 업데이트한 칼로리 분석 결과값들이랑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페이지인 리포트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근데 데이터를 다른 페이지로 보내려면 매개 변수, 즉 페이지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자, 그럼 홈페이지부터 보낼 값들의 페이지 파라미터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define 파라미터에서 우선 다음 페이지로 보낼 사진 데이터부터 정의해 줄게요. 자, 타입은 uploaded 파일.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분석 결과값 파라미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름은 analysis data. 타입은 데이터 타입. 자, required 체크 해제. 자, 그리고 그 데이터 타입은 아까 만들어준 nutrition info가 되겠죠? 자, 확인. 됐습니다. 자, 이제 이 파라미터들을 받는 리포트 페이지에서도 이 두 개의 파라미터들을 똑같이 정의를 해줘야지 그 데이터들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자, 리포트 페이지에서 add 파라미터. 자, 이름은 똑같이 uploaded 이미지. 자, 타입은 uploaded 파일. required 해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이 analysis data. 데이터 타입에 required 체크 해제, nutrition info. 네, 됐습니다. 확인. 자, 이제 다시 분석 요청 버튼에 액션 플로우 에디터에 가서요. 자, 마지막 액션을 완성해 줄게요. 자, 리포트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면서 페이지 파라미터에 사진 데이터랑 분석 결과 데이터를 같이 전달해 줄 거예요. 자, navigate to report 페이지 하시고요. 자, 여기 패스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자, 이거를 클릭 해주시면은 아까 만들어준 페이지 파라미터들이 나오게 되고요. 업로드드 이미지에서는 위젯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업로드한 사진을 담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 애널리시스 데이터에는 자, 우리가 이전 액션에서 분석 결과 데이터를 페이지 스테이트에 업데이트를 해줬죠? 자, 그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뉴트리션 리절트 선택, 확인.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분석 결과 화면에서 우리가 페이지 파라미터로 받은 값들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사진을 세팅해 줄게요. 자, 타입은 업로디드 파일이 될 거고요. 자, 그 값은 페이지 파라미터로 넘어온 업로디드 이미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푸드 네임은 페이지 파라미터의 애널리시스 데이터에서 푸드 네임 필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본값은 그냥 하이폰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 칼로리. 자, 이 값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애널리시스 데이터에서 데이터 스트럭처 필드 그리고 칼로리 기본값은 하이폰. 자, 이렇게 다 동일하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탄수화물도 똑같고요. 자, 나머지들도 여러분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나트륨이랑 콜레스테롤은 영양학적으로 밀리그램으로 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제미나이에서도 결과값을 그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자, 밀리그램으로 단위를 수정해 줄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카메라 버튼, 사진은 미리 제가 준비해둔 음식 사진으로 해볼게요. 자, 분석 요청.
네, 결과가 잘 나오고 있고요. 음식 사진 이름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칼로리가 엄청나게 많네요. 자, 이렇게 먹으면은 살이 찌겠죠. 자, 여러분들도 잘 되셨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에 기획했던 앱의 기능들을 전부 다 구현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가요? 좀 뿌듯하신가요? 자,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서비스를 웹에다가 배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다가 배포를 하려면 구글은 1회에 $25, 애플은 1년에 $99 이렇게 비용이 들어요.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플러터플로우를 처음 시작해 보시는 분들일 텐데, 자, 근데 처음부터 돈을 그렇게 쓰면은 좀 아깝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번에는 웹에다가 서비스를 배포해 보고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웹 환경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구현했던 서비스가 잘 동작하는지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플러터플로우 앱을 웹으로 배포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플러터플로우 프로젝트에 들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앱 세팅스, 자, 여기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여기 플랫폼스에 들어가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iOS에선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웹에는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죠. 자, 이거를 반드시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활성화 시켰고요. 자, 그리고 웹 디플로이먼트. 자,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퍼블리시 버튼이 있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한번 이걸 테스트로 배포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런 히스토리가 다 남아있지만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latest message n/a 요것만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요 퍼블리시 버튼만 입력을 하시면은 웹 배포는 끝나는 겁니다. 자, 쉽죠?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사이트 URL은 자, 여기 보시면은 .flutterflow 웹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일단 기본으로 여기서 제공을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관심이 더 생기시면은 자, 커스텀 도메인,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거를 하시려면은 좀 돈도 들기도 하고 하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자, 이 플러터플로우에서 제공하는 이 도메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서브 도메인인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 그냥 기본으로 제공된 이 도메인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SEO 타이틀이 뭐냐면요. 자, 구글 같은 데에서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만약 이제 검색이 된다면은 자, 여기 나오는 이 타이틀이 바로 SEO 타이틀입니다. 자, SEO 타이틀은 저는 뭐로 할까요? 자, 저는 This is very nice food AI app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사이트 디스크립션은 검색 사이트에서 이런 이 상세 설명이 바로 이 사이트 디스크립션 이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재량껏 여러분들에 맞게 한번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자,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자, 이 페이지 타이틀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웹사이트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콘 옆에 이렇게 간단하게 타이틀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 타이틀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에 맞게 잘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이 파비콘 이게 뭐냐면요. 자, 똑같이 이 웹사이트 이 옆에 보시면은 자, 이 조그만 아이콘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이거를 의미합니다. 자, 저는 이게 지금 유료 버전이라서 이거를 자유롭게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기본으로 그 플러터플로우 로고가 그렇게 박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그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쇼 워터마크 있죠? 자, 이 쇼 워터마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만약에 모바일에서나 이제 웹에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그 우측 하단에 이렇게 작게 이것은 플러터플로우 서비스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워터마크가 조그맣게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유료 버전일 때만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 이 소셜 쉐어 이미지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포를 하고 나서 URL을 뭐 카카오톡이나 뭐 다른 SNS에 만약에 공유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 서비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대표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자유롭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가 됐고요. 자, 여기 이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시면은 웹 배포가 끝나는 거예요. 자, 쉽죠? 자, 시간은 대략 한 5분 정도 걸리실 거예요. 자, 이제 배포가 완료가 됐고요. 자, URL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이 URL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카카오톡이나 뭐 다른 SNS 이런 거 다 하시죠?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 URL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보내서 그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서비스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카톡으로 보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서비스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 버튼 클릭해서 사진 보관함, 그리고 미리 준비한 음식 사진을 선택을 한 다음에 분석 요청을 눌러볼게요. 네, 음식에 대한 분석 정보가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되시나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음식 사진 칼로리 분석 앱, 그 앱을 웹으로 배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좀 뿌듯하시나요? 자, 지인분들한테 링크를 보내셔서 야, 이게 내가 만든 서비스다, 이렇게 꼭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중에 저랑 같이 더 많이 배우시고 나서 아, 이 정도면은 돈 좀 벌어볼 수 있겠다, 자, 그런 앱을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구글이나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날이 올 때까지 같이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